네, 자, 이번엔 민주당 총선 얘기 좀 해보죠. 이재명 대표가 아예 전면에 나섰습니다. 인재영입위원회, 당 인재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기로 한 건데요. 이게 과연 승부수냐 아니면 무리수냐 좀 궁금합니다. 사실 2020년 이해찬 대표 때도 이 같은 시스템으로 인재를 영입한 적이 있는데 사실 비명계에는 반발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뭐 오히려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21년 선거 국면에 인재영입 1호로 모셔왔던 분이 조동현 교수 공동 선대위원장이었고 또 최근에는 이래경 혁신위원장, 이래경 이사장이었습니다. 뭐 분위기가 안 좋았었잖아요. 김대현 평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뭐 말씀 나왔으니까 조동현 당시 서경대 교수였을 겁니다. 네네. 예, 이재명 대표가 대선 주자였을 때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왔는데, 네네. 근데 모셔왔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생활에 상당한 좀 논란거리가 생겼죠. 예.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4일 뒤에 사퇴를 했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래경,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장 전에 모셔왔던 이래경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본인 발언이 또 문제가 됐었고, 뭐 김은경 그러면 전 혁신위원장은 좀 문제가 없었나? 그분도 마찬가지로 뭐 약간 네. 노인 비하성 발언도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재명 당대표가 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외부 인재라고 영입해온 분들은 대부분 좀 실패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네. 혹평이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전선을 가급적이면 어떤 중복되는 걸 줄이고 굉장히 시스테믹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그립을 잡는다. 그래서 당도 또 당 밖에도 이재명 중심으로 해서 선거를 치른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뭐 땡큐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 총선이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본인의 법정에서의 법정 어떤 투쟁 말고도 사실은 그 투쟁을 다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네. 가장 유효한 수단은 다음 총선을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혁신안을 과연 들고 나올지 네. 아직까지 지금 여당에서는 나름대로 혁신의 어떤 플랜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아직 거의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좀 그런 점에서 볼 때 본인이 어떤 던져야 할 부분을 던질 것이고 또 네. 본인 주변을 정리해야 할 것은 굉장히 혁신적으로 던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여당은 좀 경계해야 할 상황이지 이재명 당대표가 모든 걸 다 하겠다라고 해서 땡큐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제가 좀 큰 오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 과연 인재영입이 본인이 직접 뛸 때냐? 본인 총선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출마 여부 당 내외에서 험지해 나가라 압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 먼저 험지해 나가라 이런 얘기하고 있고 김두관 의원 사실 김두관 의원은 오히려 친명계로 분류되는 분이기 때문에 직접 장수가 앞장서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병 보고 나가라 그럼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글쎄요. 박 교수님 좀 이건 뼈 아프지 않을까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네네. 지금 뭐 당대표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예. 불출마나 험지 출마 둘 다 아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다 발표 시기만 지금 놓고 조율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뭐 이미 사실상 불출마, 험지 출마는 결정됐다. 다만 언제 이걸 발표해서 효율화 시킬 거냐. 그리고 본인 때문에 당의 어떤 공천 논란, 이 대표는 뭐 좋은데 공천받고 나머지는 좀 예. 공천 학살하고 이런 분위기를 안 만들기 위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조만간 발표를 할 거다. 이렇게 아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김두관 의원이 이제 무슨 험지 출마를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제가 김두관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좀 이렇게 곰곰이 뜯어보면 네. 상당히 타이밍을 못 맞춘다. 그리고 또 꺼낸 어떤 이슈나 아젠다가 상당히 뜬금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같은 경우 본인이 굳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험지 출마를 얘기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이 과거에는 어땠냐면 경남도지사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대선이 한창 진행됐습니다. 근데 문재인 후보가 워낙 앞서가는 상황이었고 사실 네. 상대가 좀 안 된다라고 하는 평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직을 던지고 문재인 당시 후보를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다 결국은 본인이 정치적인 입지가 굉장히 축소되는 그런 위기를 직면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민주당에서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이번 총선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암묵적인 합의로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예. 본인이
지금은 험지가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 제가 볼 때는 불출마할 가능성이 높은데 불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처럼 험지 출마를 얘기한다는 것은 그 사족 같은 주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정치인이 정무적 감각이 좀 떨어지면 주변에 좀 도움을 받아서 그 자신의 발언을 좀 이렇게 좀 적재적소에 내놓을 필요가 있는데 네. 김두관 의원은 좀 그런 감각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아니 뭐 당장 찐 친명이라고 하는 친명계의 좌장 정성호 의원은 그럼 낯선 데 가서 죽으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래도 좀 따뜻한 앞선 경험이 있는 계양을 해 계속 나가겠다는 의도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궁극적으로는 불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고 네네.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수도권 판세가 기본적으로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고 또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분석을 토대로 한다 그러면 본인이 굳이 출마하지 않아도 이 전체 판을 승리로 이끄는 네. 그런 장수의 모습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인천 계양을의 재출마 가능성은 좀 네.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아하. 보고 만약에 정말 험지 요구가 강해진다. 물론 그럴 네. 가능성이 없지만 그러면 우리가 속칭 민주당의 험지라고 얘기하면 대구 경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고향이 안동인 이재명 당대표에게 안동에 출마하라. 제가 볼 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 만한 배포를 가진 민주당 의원이 있을까? 네. 김두관 의원도 그런 말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지금 이런 주장이 나온다는 것은 민주당의 다음 총선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굴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동시에 친명과 비명의 공천 전쟁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암시한다. 저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앞으로 있을 공천심사위원회와 선대본부를 어떻게 꾸릴지가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해찬 전 당대표라든가 아니면 뭐 민주당의 굵직한 성굵은 그런 인사들을 다소 좀 영입해서 전면에 포진시키는 이런 전략도 구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박창환 교수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미 불출마를 좀 염두에 두고 있고 좀 타이밍을 재고 있다. 그래서 인재영입위원회에 직접 본인이 나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옛날에 문재인 당대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네. 당시에 비대위를 갖다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셔오고 네. 또 본인은 바깥에 나가서 뭐 했냐? 인재 영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인재 영입을 통해서 대거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고 일당으로 당시에 야당이 올라서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인재 영입 위원장을 당대표가 맡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그 영입한 인재가 정말로 국민 눈높이에 맞냐? 또 그 인재 영입의 어떤 방향성이 맞냐? 그다음에 중도 확장성이 있냐? 이거예요. 저도 뭐 본인이 한석 얻는 것보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새로운 인물들을 소개함으로 인해서 아, 민주당이 이렇게 혁신을 하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게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네. 좀 그런 점에서 불출마나 험지 출마 이런 건 이미 그건 기본 상수다. 네네. 그렇게 갈 거다라고 보고 오히려 민주당의 새로운 인물들을 수혈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으로서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굳이 비교를 하자면 국민의힘의 김기현 당대표도 인재영입위원장을 본인이 맡을 수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맡질 못했죠. 이철기 위원장이 됐죠. 그렇죠. 네. 그거는 이재명 당대표는 오히려 당내에서는 완벽하게 그립을 잡고 있고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김기현 당대표는 지금 그분이 당대표인가라고 하는 퀘스천이 들 정도로 그립감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비교 대상은 꼭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얼핏 지금 당대표 체제, 지금 양당 체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소위 지금 비명계라고 할 수 있는 현역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 대한 공천이 가장 걱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탈당을 고민하고 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서 신당 창당을 논의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험지에 나가겠다 또는 불출마하겠다 빨리 본인이 백의종군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당의 분란 내분도 좀 가라앉으면서 총선에 집중할 수 있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도 있는데 박상현 교수님 좀 빨리 얘기해야 되는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이제 저 국회 정기국감 끝나고 예산 정국으로 이제 네네.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안 처리가 끝나면 바로 총선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예산 국회가 끝남과 동시에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그렇죠. 거다. 그런데 아까 지금 일부 비명 쪽에서 뭐 탈당 얘기 나오고 신당 얘기 나오고 네. 있는데 지난 총선 생각해 보면 돼요. 당시에 금태섭 후보에 대해서 친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당당하게 공수처 반대했으면 책임져라. 그래서 네. 경선에서
떨어졌어요. 그럼 지금 비명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입장입니다. 당시에 금태섭 후보 방어했습니까? 방어 안 했잖아요. 그럼 지금 본인들이 그 입장 된 거예요. 어차피 공천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당원들의 어떤 민주당의 시스템 경선이기 때문에 경선을 통한 공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시간에 본인들이 경쟁력 갖는 게 더 중요하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계획 다 있습니다. 네. 김대현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비명계들이 결단을 빨리 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결국은 민주당에서 계속 공천을 받기 위해서 남아 있을까요? 네, 그분들이 떠나려고 했으면 진작에 떠났겠죠. 네, 근데 공천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 계속 친명 혹은 이재명 당대표 체제를 흔들면서 자신들의 공간을 만들어가고 확보해가는 네.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예. 이건 사실은 이제 어떤 당내 투쟁의 일환으로 봐야지. 지금 뭐 이준석 신당이 된다, 뭐 이준석 전 대표가 비명계를 만난다. 저는 비명계에서 단 한 명도 이준석 신당에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준석 신당이 갖는 것에 대한 약간 의구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준석 신당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네. 그런 관점이 아니라 매번 총선이라고 하는 큰 선거에서는 정치적인 에너지가 분출되고 그 에너지는 결국 정치 발전의 일환으로 나아가야 한다. 네. 그러려면 한 30석 전후에 그 제3의 어떤 지대에 대한 예. 어떤 국민들의 어떤 바램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소구를 해줘야 되고 그 소구하는 역할을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해야 한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금태섭이 혹은 뭐 양양자 뭐 이런 분들이 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것 같고 이준석이라고 하는 이런 정치인이 사실 그런 새로운 정치 발전의 에너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신당 창당에 대한 어떤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저는 그래야 한다라고 본다. 오직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신당을 만들고 네. 반윤석열 진영을 확보해서 차기 대선에서 뭔가 역할을 도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정치를 한다 그러면 신당을 만든다 그러면 저는 100%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그 얘기는 이준석이 들어가는 신당 3지대가 돼야 되지 이준석이 끌고 가는 신당이 돼서 안 된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정치 예. 발전에 에너지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네, 그 네. 소명 그것이 중요한 것이 거기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